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환은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 일본을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 일본 또 미 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판사가 쓴 판결문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이런 이유로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법 논리보다 정치 외교에 더 신경을 쓴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 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와 CNN을 통해 광고한 영상입니다. 韓国ポハンの総合製鉄所の建設など各国の経済インフラ整備を ODA により支援し 포항제철을 세운 것도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한 것도 소양강 댐 건설도 모두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일본의 원조 덕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에도 초석을 놓았다고 주장해 당시 논란이 거셌습니다. Great responsibility, working hand in han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처럼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 내세우는 이른바 식민사관에서 연장된 논리가 이번 강제동원 배상 판결문에도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이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환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의 전체적 취지도 일본 정부의 해묵은 주장과 닮아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한일협정에 따라 한국인들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해왔고 2007년 일본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소송 낼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논리도 청구권이 소멸되진 않았지만 소송할 수 없다,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그 일본 논리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어서 일본이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이 왜 그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지 더욱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인정한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엎으면서도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3년 안에서의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시에 전합의체가 다루지 않았던 국제법적인 논리가 있는지를 충분히 서술하여서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와 외교 관계를 이유로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라도 판결문에 담겨야 했지만 재판부는 강제 동원 피해와 고통 자체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앞당기는 바람에 정작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도 오질 못했는데 날아온 선고 내용은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회는 하루 만에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입니다. 만 20살에 일본 구남도로 끌려간 고 이기택 씨.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후유증으로 50대 초반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며 소송에 나선 아들은 믿을 수 없는 판결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제 밤을 새워서 내가 그걸 다 봤어요. 그 불법성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부정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본 법원이 이게 대한민국 법원입니까? 소송을 낸 뒤 6년이나 기다린 끝에 법정의 문이 열렸지만 재판 결과를 직접 듣겠다던 기대마저 산산조각났습니다. 우리가 6년도 참아왔고 수십 년도 참아왔고 기다려왔는데 근데 이런 졸속된 행동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판장인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6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김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사로서의 양심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따라 판결을 내렸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당도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상심을 안겨준 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승소와 패소를 접어두고 과연 판결문에 등장할 만한 내용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례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판결, 법원 담당하는 곽동건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곽 기자, 가장 궁금해들 하는 게 이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사안인데 이거를 1심 법원이 정반대로 뒤집을 수가 있는 거냐 이거거든요. 네, 가능하긴 합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게,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게 철칙이죠. 대법원 판례를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강제동원 배상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이 이미 2번이나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니까 확실하게 판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당장 항소심부터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1심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대법원이 스스로 만든 판례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결이 뒤집힐 겁니다. 우려되는 건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들 대부분이 매우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80, 90대인 분들이 수두룩한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6년 동안에도 이미 대여섯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이른바 이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하고 이번에 1심 법원 판결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역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네. 앞서 대법원은 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이 못 받은 임금이나 보상금을 국가가 대신 한꺼번에 받은 걸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강제동원 같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반면 김양호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이번 재판부는 식민 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게 한국 안에서만 통하는 논리라고 깎아내렸죠. 당시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 소멸된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권이 있지만 소송은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피해를 보전받으라는 건지 49쪽짜리 판결문에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가 우리 법원 판결만이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고 했던 일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게요, 판결 내용도 그렇지만은 이 김양호 판사가 갑자기 이제 선고 일정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작 피해 당사자들이 재판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재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네, 기자인 저는 어제 패소 판결 직접 지켜봤는데요. 채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 1분, 6년을 기다린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지켜볼 권리조차 박탈당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몇 분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봤는데요. 특히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 일정을 바꿨다. 이 말에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이거 재판부가 설명 자료에 직접 적은 표현인데요. 재판 당사자들을 의도적으로 따돌렸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코로나19로 고령의 원고들이 모이는 걸 피하려고 했다는 이 황당한 해명을 뒤늦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의 곽동건 기자였습니다.